안녕하세요. 사기암을 자연치유하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그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불면증, 숙면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노력과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건 굉장히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 이상으로 저는 잠을 자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면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에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온종일 그 쌓인 근육에 피로 물질이 쌓인다고 해요. 우리가 활동을 하니까. 그걸 우리가 자는 동안 해독을 하고 배출을 해줍니다. 자는 동안, 그러니까 수면 시간에만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 피로물질들, 독소들, 이런 게 이동하고 처리되고 하는 시간이 수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자는 시간에는 림프계가 많이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잠을 안 자면 그런 면역은 점점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은 뇌의 기능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는 시간 동안 이 머릿속에서 오늘 학습한 거, 그런 기억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잠을 안 자요. 그러면 뒷날 다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기억을 고정시켜주는 일, 이게 수면의 역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잠을 자야만 내가 오늘 공부한 내용이 기억에 저장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공부 못지않게 공부 열심히 하면 뭐예요? 기억을 못하면. 그래서 그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는 거,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들을, 내 마음의 갈등이나 이런 감정들을 정리를 해서 좀 단순화 시켜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골치도 아프고 막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자고 났어요. 아침에 뭔가 해결책이 딱 떠오른다거나 어젯밤에 왜 그거 별거 아닌 걸로 내가 그렇게 마음을 끓였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잠을 자고 나면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게 어느 정도 감정의 폭이 막 격앙됐던 감정도 좀 가라앉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잠 못 자면 사람이 미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잠을 안 잔다고, 잠을 오랫동안 안 재우면 정신질환이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감정의 이걸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로 가면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 잠이 감정을 정리해주는 기능까지 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현대인의 뇌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잠잘 시간이 돼도 푹 쉬지를 못해요. 잠자기 전에 TV를 계속 시청을 하거나 또 눈 감기 전까지 또 스마트폰을 계속 만지거나 이러면 이 뇌의 휴식을 방해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중에도 SNS 띵동거리는 소리, 문자 메시지 들어오는 소리, 알람 소리, 알림 소리, 푸시 오는 거, 이런 게 다 내 귀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때는 이 휴대폰을 꺼놓고 자라,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숙면이라는 건 깊은 잠을 자는 겁니다. 아주 깊은 잠을 자는 건데 0.5에서 2Hz의 델타파가 나오는 3, 4단계에서부터 또 깊은 수면 단계, 또 그 다음에는 또 렘 수면 단계까지 이 단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룻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룻밤을 지낸다고 그래요. 우리는 깊은 잠을 자면 그냥 아침까지 그러면 깊이 자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단계별로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렘 수면 단계에서는 뇌세포, 단백질 합성이 증가되고 뇌세포가 정리되면서 정신 기능이 회복되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단계별로 그 뇌가 하는 일도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 몸이 하는 일도. 그래서 깊은 수면 속에서는 이렇게 그 학습, 기억, 또 감정 정리 이런 게 그 수면 단계별로 하는 일이 있고, 면역 세포가 활동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면이 준비 단계, 깊은 잠 단계, 렘 수면 단계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 그 단계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나는 꿈을 많이 꿔서 잠을 못 잤네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돌아가면서 자는 거구나 이걸 이해를 하시면 어떤 분은 잠을 막 푹푹 잘 자고도 한숨도 못 잤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도 잠을 못 잤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따르다면서 취재를 했어요. 그 TV에 나와요. 한번 TV 보면서 막 웃었는데 본인은 몇 년 동안 잠을 한숨도 안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분을 따라서 이제 기자가 그분이 하루 종일 하는 걸 찍으러 다녔어요. 잠만 잘 자요. 실컷 자고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정신에 본인 자기 체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못 잤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이제 신혼 때였어요. 저희 이제 시아버님이 늘 수면제를 드셨어요. 수면제. 그때는 의약 분업이 안 돼서 약국에서 수면제를 팔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수면제를 자주 심부름을 시켜서 수면제 좀 사와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낮에 주무시지 마세요. 그럼 밤에 또 잠이 안 와서 또 수면제를 드시게 되잖아요. 낮에는 좀 활동을 하시고 밤에는 주무시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밤에도 못 자는데 낮에는 자야 될 거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을 못 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밤에 못 잤으니까 낮에라도 좀 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낮에는 햇빛이 날 때는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밤에 막 낮에 졸려도 참고 밤에 잘 자야 되겠다는 그걸 생각하고 좀 참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숙면을 위한 습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책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매일 같은 시각에 잠자리에 들으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시에 자야 되겠다. 그렇게 딱 정했어요. 그러면 10시에 딱 침대에 자든 안 자든 침대로 들어가서 누우라는 거죠. 자든 안 자든. 그게 습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매일 같은 시각에 기상을 해라. 그러니까 10시에 아무래도 우리가 사람이 잠이라는 게 마냥 잘 수는 없어요. 저는 7시간 자면 더 자고 싶어도 못 자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7시간 자면. 그러니까 딱 7시간 자고 나면 아침에 자동으로 눈을 뜨고 그 시간부터 좀 일찍 잤으면 좀 더 일찍 일어나게 돼요. 좀 늦게 자면 좀 더 늦게 일어나는데 시간을 딱 재보면 7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각에 잠자리에 들면 같은 시각에 만약에 7시간을 잔다. 그러면 밤에 10시에 잤다. 그러면 그로부터 7시간이면 새벽 5시쯤 되겠죠. 11시에 자면 6시쯤 되겠죠.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기상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근데 그 매일 같은 시각에 잠자리에 들어서 그 시간에 자고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날은 10시에 자고 어떤 날은 1시에 자고 막 이렇게 되면 일어나는 시간도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몸이 잠자는 시간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같은 시각에 기상하고 잠자리에 들어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스트레칭, 요가, 조깅, 에어로빅, 또 뭐 우리 아마누들은 햇빛 날 때 맨발 걷기 너무 좋습니다. 맨발로 걸어보세요. 정말 꿀잠을 자거든요. 잘 때는. 그래서 맨발 걷기가 나는 뭐 맨발 걸어도 잠 안 와요. 그런 사람은 한두 번으로 만족해서 만족하게 금방 잠을 잘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게 습관화될 때까지 매일 맨발로 걸어보세요. 그럼 잠도 매일 이제 어느 정도 잠의 패턴이 찾아오게 되고 그 패턴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매일 규칙적으로 최소한 15분 이상 햇볕을 쏘여라. 예,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맨발로 산 등산하면 아무래도 저는 1시간 정도는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햇볕 1시간 정도는 요즘은 이제 여름이라 수목이 우거져서 좀 그늘로 가지만 그래도 1시간 중에 30분은 햇볕에 노출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매일 규칙적으로 햇볕을 쏘이는 것도 중요하다. 이건 햇볕을 쏘이는 건 멜라토닌의 그 분비를 정상화해야만 된대. 우리 멜라토닌 호르몬. 그게 정상화되면 그 밤에는 졸리고 낮에는 깨고 하는 게 그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르몬은 낮에 햇볕을 봄으로써 정상 분비가 된다고 하니까 내가 어디가 불편해서 운동을 못한다. 그렇다면 그냥 마당에 가서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햇볕을 좀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햇볕을 보고 좀 낮에는 햇볕 노출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5번째는 침실의 온도를 편안할 정도로 유지를 해라. 그러니까 너무 더워도 잠을 설치게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인간이 느끼기에 가장 괜찮은 온도가 24도에서 27도 이 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5도, 26도 이 정도의 침실 온도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너무 춥지도 않게 덥지도 않게 그렇게 유지를 한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게 한다. 그러니까 집 자체가 조금 주택가에 제가 암 진단 받기 전에는 자양동에 살았어요. 거기는 그 잠실대교 북단에 살았는데 그냥 24시간 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동네였어요. 그리고 많이 지나다녔고 공기도 안 좋았고 그놈 동네 왜 그렇게 시끄러웠는지 주변에 식당들 이런 술집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밤에 싸우는 소리도 나고 아유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제가 이사를 했어요. 이쪽에 봉화산 밑으로. 여기는 좀 변두리 지역이라 집이 좀 싸요. 그런데 저는 변두리로 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만족도는 그 동네보다 훨씬 좋아요. 그 동네는 진짜 사람 건강하게 살기는 좀 힘든 동네였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그 동네에 있을 때 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쪽으로 이사하기가 너무 좋았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동네가 밤 되면 정말 이제 봉화산에서 한 3분 거리에 있는데 정말 조용해요. 전부 주택가만 있으니까. 그리고 공기도 산에서 내려오는 공기가 차금차금한 게 아주 아침에도 상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사를 참 잘했다. 우리 가족이 다 이 집 정말 살기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밤에도 그쪽 동네에서는 깊이 못 잤던 것 같아요. 막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하도 많이 나니까. 근데 이쪽 동네는 너무나 저녁에 뭐 9시만 돼도 동네에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조용해요. 그래서 참 가능하면 우리가 사는 거, 침실도 조용하고 어둡게 해야 되지만 이게 내가 조용하고 어둡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서 소음이 막 들리면, 차 소리, 뭔 소리 다 들리면. 그래서 이게 참 동네도 좀 조용한 데가 우리가 치병하기도 좋고 또 불면증 있는 사람들도 조용한 동네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그게 안 되면 침실을 좀 닫아서 좀 소음을 차단시켜야 되는데, 또 침실을 너무 꽉 닫고 자면 그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쪽 동네에 와서는 창문을 늘 열어놓고 살아요. 겨울에는 이만큼만 열어놓고, 요즘은 이만큼 다 열어놓고 이렇게 자는데, 그렇게 열어놓고 자면 공기가 굉장히 상큼해요. 개운해요. 자고 나도. 이게 산소가 계속 공급이 돼. 외부 아무래도 밀폐된 데보다는 창문을 열어놓고 외부 공기가 들어오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참 뭐 시끄러운 데서는 창문을 꼭 닫고 자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건강에는 좋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침실은 조용하고 어두워야 좋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침대는 잠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침대에서 뭐 먹기도 하고 뭐 TV도 보고 막 그러면 이 침대라는 게 우리 인식에 잠을 자는 공간이라는 그 인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뇌는 거기만 들어가면 잠을 자는 공간으로만 활용하면 들어가면 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를 잠을 위해서만 사용을 해라. 거기서 뭐 이렇게 막 TV도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침대에서 포근하게 자는 거에 방해를 받는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긴장을 풀 수 있는 이완 운동을 해라. 그 이완 운동이 뭐 복식 호흡이나 근육 이완, 마사지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저는 누워서 이게 팔 다리를 올리고 흔드는 거, 이렇게 흔드는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긴장을 풀 수 있는 이완 운동으로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9번 손과 발을 따뜻하게 유지해라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워낙 태음인이라고 할 정도로 손발이 차요. 지금도 뭐 따뜻하게 데우려고 정말 뭐 열나는 음식도 먹고, 저 뭐 진짜 마늘, 생강 이런 거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빨리 손은 좀 따뜻해지는데 발은 아직도 시려요. 지금도 뭐 양말을 늘 신고 있어야 되고, 잘 때는 발밑에 이 뜨거운 돌을 데워서 발밑에 깔고 잡니다. 그래서 발을 한여름인데 한여름에도 발이 따뜻해질 때까지 잠이 안 들어요. 그래서 발을 거기다 이렇게 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찜질기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게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침대는 요즘은 보일러를 안 떼는데 발만은 한 40도 이 정도로 데워서 발을 거기다가 발을 얹고 발이 따뜻해지니까 잠이 잘 오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온열팩이나 이런 것도 뭐 요만큼 해서 온수 연결해서 데워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 도구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게 발이 따뜻하게 해서 잠이 잘 오게. 저 같은 체질들은 발이 따뜻해야 되니까 이제 잠이 잘 오려면 그런 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발이 시원해야 잠이 잘 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암환우들 중에는 그런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암환우들은 손발이 차거든요. 그러니까
뭐 발이 시원해야 잠을 잘 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 없겠죠. 근데 따뜻해야 잘 자는 사람들은 그런 걸 활용을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늘 활용을 하는데 잠자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자다가도 발이 따뜻해서 기분이 좋아요. 그 발을 늘 거기다 갖다 대고 있으면. 그 다음 또 10번에는 잠자기 전에 15분 정도 따뜻한 샤워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잠자기 전에도 반신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신욕을 하면 아무래도 몸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니까 한 10시쯤 반신욕을 하고 나와서 자면 한 10시 반쯤 이제 침대로 들어가서 책 좀 읽다가 한 11시 반쯤 자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거의 7시, 6시 반, 7시에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의 한 7시간 정도를 자게 되는데, 그렇게 잠자기 전에 약간 샤워가 안 되면 족욕이라도, 따뜻한 물에 족욕이라도 하면 좀 잠자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막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왜 이렇게 오늘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밖에 나와서 서성대고 이상하게 잠이 안 오네? 이러면서. 그러면 막 가족들도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가끔은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잠이 안 오냐면 어떤 생각이 골똘하게 집중할 때, 그때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생각에, 골똘한 그 생각의 집중도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잠이 안 올 때는 얼른 그걸 제가 자각을 하고 그냥 책을 읽어요. 책을 읽고, 그러면 책에 이게 집중이 되다 보면 내가 갖고 있던 고민이나 어떤 집중해야 될 생각, 이런 거에서 좀 내가 멀어지거든요. 그럴 때 그냥 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게 이 전등을 끄기 위해서 벽에 저기 일어나서 저 스위치를 끄러 가면 그때 또 잠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게, 침대에 이렇게 집게로 찍는 그 스탠드가 있어요. 이렇게 스탠드 이렇게 구부렸다 하는 스탠드가 있는데 그거 옆에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누워서 이 스위치만 딱 이렇게 끄면 되게 해놨습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귀찮지만 잠을 또 깨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스탠드, 침대에 이렇게 집게로 찍는 스탠드, 그것도 좀 일어났다 앉았다 하지 않기 때문에 잠을 깨지 않고 그냥 약간 졸릴 때 얼른 그 스탠드만 끄고 잘 수 있게, 그렇게 바로 옆에 해놓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숙면을 위해서 이 습관, 좀 잠에 대해서 못 잔다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럴 필요가 없이 잠들 때까지 할 일을 하자. 잠이 안 오는 이 시간을 내가 활용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그 시간 활용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많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을 그냥 마음 편하게 충분히 잘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